네, 7월 11일 목요일 오늘장 매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세 끝까지 잘 유지를 해줬는데요. 지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요, 53.4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77입니다. 1800선까지 위협받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단숨에 잠재우면서 1800선대 후반까지 내달았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527.26으로 마쳤고요. 11.62포인트가 상승한 채 끝났습니다. 반가운 마감 시황을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1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산재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버냉킹 의장의 발언, 양적 완화 당분간은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 훈풍 강하게 받으며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미국발 훈풍에 이어 중국 쪽에서도 훈풍이 좀 들어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재가 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이 투자 심리 우리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이 1870선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도 굉장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 기계와 철강, 이 삼성전자와 같은 IT 쪽 흐름 좋았는데요.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변수로 꼽혔던 이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면서 우리 증시에는 변동성이 크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53포인트의 상승세에 1877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이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4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외국인들 오늘 7거래일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2,730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이어서 기관 역시 오늘 쌍끌이 매수세 기분 좋게 들어온 하루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에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형님이 가자 아우도 따라갑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 좋았던 가운데 코스닥 역시 현재 일중 나오고 있는데 이 5호장 들어서면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코스닥 역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닥 11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527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에 이어 역시나 외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조금 더 매수세가 컸다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409억 원, 기관이 162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이 두 주체가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오늘 49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간밤 버냉킹 의장의 양적 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이 하락 흐름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출발이 9원 정도의 내림세였는데 갈수록 이 낙폭이 확대가 됩니다. 5호장 들어서는 이 지지선이었던 1124원마저 하향 돌파됐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2원 90전의 이 급락 흐름, 1122원 9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시총상위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이 삼성전자 특히나 5%가 넘는 오늘 강세 흐름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130만 원 선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31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 쪽도 흐름이 좋았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1% 내외, 특히나 전일 좀 밀렸던 현대모비스 오늘 5%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25만 9,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철강 쪽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역시나 2%의 강세 흐름 31만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이 삼성전자 가고 역시나 SK하이닉스도 상승 흐름 좋습니다. 3% 오늘 28,000원권 다시 회복을 했네요. 28,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신한지주가 2%, LG화학, 화학 쪽도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4%의 강세입니다. 264,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전일 반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이나마 오릅니다. 45,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가 1%, SK브로드밴드가 2%, 동서가 3%대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CJ 홈쇼핑은 좀 밀린 가운데 GS 홈쇼핑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2%의 상승세에 242,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오늘 CJ E&M 쪽 흐름이 좋은데요. 5%의 강세. 이어서 파트론 역시 상승 흐름 좋습니다. 7%대의 강세 나타나면서 17,9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IT주 오늘 외국인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130만원권 회복하며 종가 기록한 가운데 LG전자가 5%, 71,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LG디스플레이가 3%, 삼성전기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7%에 가까운 급등 흐름, 84,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IT 부품주입니다. 이 삼성전자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자 IT 부품주 역시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먼저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된 이 서원인텍 오늘 9%대의 급등세 이어졌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같은 케이스 관련주인 모베이스가 10%, 특히나 인터플렉스가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돼 오늘 46,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옵트론텍과 아모텍 역시 오늘 급등 양상 지속되면서 장마친 모습이네요. 이어서 철강주입니다. 오늘 포스코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철강 쪽 역시 흐름이 좋았는데요. 역시나 외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포스코가 2%, 현대제철이 좀 강하게 오르죠. 5%, 이어서 고려아연이 8%, 풍산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4%, 풍산은 오늘 23,5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은행주입니다. 금통위에서 전달에 이어 이번 달도 연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은행주들 동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금융이 5%, 11,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하나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4%, 이 외의 이 지주 역시 2% 이상의 상승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태양광주 살펴봅니다. 오늘 반사이익 기대감에 오늘 태양광 쪽이 오르는데요. 이 같은 반사이익, 웅진에너지와 오성 LST가 이 워크아웃 소식에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다른 태양광주들은 오릅니다. 이 하나케미칼이 2%, OCI 역시 2% 상승세가 들어오고요. 신성솔라에너지가 1%, S에너지 역시 1%, SFC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오늘 4,1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앞서도 언급했던 오성 LST와 또 이 웅진에너지 두 종목 모두 태양광 쪽 종목이기는 한데요. 최근 이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다는 소식에 하락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역시 또 강하게 밀립니다. 이 두 종목 모두 구조조정 추진 대상 기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오성 LST 하한가 1,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웅진에너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역시나 장중 하한가 찍었었는데 그나마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며 장마쳤습니다. 오늘 웅진에너지는 999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MPK와 세종 살펴봅니다. 이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정부의 산업 육성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MPK 전일도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네요. 주당 505원 올라 3,88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함께 세종도 살펴봅니다. 역시나 3D 프린팅 관련주인데요. 세종이 4%대의 강세 흐름, 오늘 5,8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반면 밀리는 쪽
있는가 했는데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밀리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시장 상황이 조금 양호하자 상승 흐름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3%대의 강세에 33,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역시나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하락 흐름 보였던 현대중공업 역시나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1%의 상승 흐름 18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VGX 인터 살펴봅니다. VGX 인터 장중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 역시나 오늘 상한가로 장마칩니다. VGX 인터의 경우 에이즈와 관련된 DNA 백신 효과가 임상 1상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상한가로 장마친 VGX 인터 주당 200원씩 올랐습니다. 오늘 1,5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모처럼 큰 폭의 상승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전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 증시 급반등세, 오늘 중국 증시는 한 3.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힘입어 코스피도 1870선을 넘어섰습니다. 188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비차익 매수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 저평가 매력도가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00일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즉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분위기를 급반전을 시사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일단 중기적인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대에 근접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반전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좀 급보로 상승해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더 다행이려면 이게 내일이라든가 좀 다음 주까지 기조 자체가 좀 이어져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내다보십니까? 일단 코스피가 오늘 분위기 급반전을 시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7월 초 고점권이었던 1860선을 넘어서 1870선까지 넘어섰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단기 등락 과정은 있겠지만 추가 반등 시도는 꾸준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1900선 회복 및 안착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급반등에 따른 등락 과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등락 과정은 1900선 회복을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목하실 부분은 지난 6월 말 이와 같은 급반등세가 나타난 이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반등이라는 점에서 좀 반등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60선,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의 중간 지수대에서의 지지력만 확보해준다면은 언제든지 19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 그리고 200일선을 회복할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도 좀 안정적이고 좀 탄력적인 반등 시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오늘 장을 보더라도 요즘 들어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효한 대응 전략이 때문에 어떤 것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적인 반전에 의해서 오늘 급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시 순매수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형주의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 2,700억 중에 대형주의 2,500억 정도가 유입됐고요. 기관의 매수세 3,000억 중에 3,100억.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닥 100 종목, IT 종목에 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낙폭이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낙폭보다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IT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반등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잘 공부를 해서 좀 주목을 하고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있다면요? 네, 오늘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1880선을 복전해 두고 있다는 점은 있어가지고는 단기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인다면은 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1860에서 1880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1900선 회복을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염두에 두시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IT, 자동차, 화학, 철강 등 낙폭과다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경우에도 2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520에서 530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대형주, IT 업종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상당히 잘 올랐는데요. 오늘 장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안녕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수급 분석과 업종별 움직임을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수급에 일단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였죠.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양시장에 어느 정도 큰 상승 확대를 좀 더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가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둘 다 그냥 차트를 무시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던 게 바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번외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 증시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 분위기가 오늘 코스닥, 코스피에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모습, 그만큼 경기 순환주 자체가 오늘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모처럼 만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 거기에 대해서 운수장비 업종,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통신, 철강금속, 기계증권, 지금 같은 경우에 경기 순환주에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하루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이 오늘은 큰 반등을 나타내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매수세도 좀 더 집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낙폭이 심했던 업종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고 우리가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아니면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했죠. 옵션 만기일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장중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을 좀 더 돌파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죠. 이 관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도 여느 때보다는 좀 큰 폭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 요번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워낙 오늘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좀 들떠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환율이 좀 급락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곁들여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율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환율이 지금 1%대 쪽으로
쪽으로 빠졌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98엔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더라도 달러화의 지금 모습 자체가 좀 더 약세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1150원, 1160원대에 좀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던 것은 버냉키 발언이 가장 크게 주요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후에 있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보다는 지금 가격대에 좀 더 어느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큰 폭의 상승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 종목 오늘 대부분 다 올랐죠. 대부분 다 올랐고 오늘은 대부분 다 코스피 종목군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CGV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산인프라코 모처럼 만에 지금 8.9%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수가 지금 낙폭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21선 자체를 크게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하단의 거래량 또한 크게 와닿는 모습이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뉴스를 한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좀 더 올랐다. 그런 뉴스로 올랐다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 그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를 때마다 올랐던 기업이 바로 두산인프라코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우리가 여기에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21선을 돌파했다는 것에 의미는 분명히 두실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주요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수세를 좀 더 보인다면 그때는 좀 더 상승 기조에 무게를 좀 더 실어 두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하단 자체의 가격대 그래서 지금 외바닥권이죠. 쌍바닥권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의미는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삼성전자가 3%대 큰 급등을 이루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6.8%대 큰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저항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를 때는 이렇게 쉽게 오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권이었고 오늘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유용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만큼 6%대 이렇게 오르고 나면 우리에게 살 기회도 잘 안 준다는 거죠. 하지만 25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지금은 큰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오늘 6.8%가 올랐는데 평소 때 변동폭을 보시면 1%대의 변동폭을 나타내거든요. 그만큼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작게 나타나는 종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그리고 오늘의 큰 급등은 이런 급등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급등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25일날 실적 발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GV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CGV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히 컸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평선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이 형성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2분기에 영화 관람 객수가 생각보다는 적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 약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닿는 바로 CGV였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재반등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의 단기적인 저항권 움직임은 다분하고요. 그래서 내일 주가 자체를 한번 봤을 때 맥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맥점은 하단에 47,500
47,500원을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47,500원 자체를 또다시 하향 이탈이 되고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CJ, CGV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어렵게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47,500원 부근을 다시 한 번 더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CJ, CGV가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에는 실적이 조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임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세 종목 꼽아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줘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만큼 다이렉트 전략 어느 때보다도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먼저 의견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양적 완화 우려가 해소됐다. 대형주의 강세를 점쳤고요. 시장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에 접근하자.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박정원 대리께서는 단기 호재에 따른 트레이딩, 양적 완화 이슈 종목에 관심을 두자 BH를 종목으로 갖고 왔네요.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이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그런 반론이나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원스럽게 그분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양적 완화를 완전히 철수를 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발언을 했었다가 이번에 조금 많이 바뀌었죠. 9월 축소설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을 완전하게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시기에 대한 어떤 확정을 미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조금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좀 강력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돌이켜볼 만한 부분이 고용 지표 외에 어떤 강력한 경제 시그널, GDP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GDP가 지금 현재 연준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2.3%,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분기 때, 예비치란지 그리고 잠정치 같은 경우에 2.6%를 기록을 했다가 확정치는 1.8% 꺾이게 되면서 조금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지속성에 대한 여부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해석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GDP가 만약에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는 그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볼 때 아무래도 10월달, 11월달쯤에 확정 GDP 확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쯤 갔을 때 연준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GDP 가이던스인 2.8%를 만약에 상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축소를 하든 중단을 하든 어떤 그 액션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연준 내에서 축소설이라든지 그리고 중단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가 될 것에 대한 부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GDP 이 부분이 얼마만큼 연준 가이던스에 부합을 하냐에 따라서 축소가 되든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다는 의견이 의견이 좀 시장에 가장 우세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축소에 관한 부분들은 올해 말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지에 대한 안겨졌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10월달 GDP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어떤 양적 완화 축소의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었던 자리가 1900포인트입니다. 1900포인트에서 1780포인트 구간 사이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190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가 됐었던 악재가 이제 조금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게 되면서 1900포인트까지는 추가 반등이 좀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1900포인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80포인트 부분까지 급등을 해버리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그 자막에 나가듯이 1860포인트 돌파가 아니라 내일 쪽에서 1877포인트 출발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옵션 만기일의 어떤 프리미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1870에서 1860포인트 사이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전강 후약의 흐름이 아니라 전장 후강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보였던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쪽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시장 접근이란지 현금 단기적인 시장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의 현금은 좀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덧붙여 보고 싶고요. 물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과연 오늘 7,0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이 부분이 좀 순수하게 본다면 매도 청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월물별로 봤을 때 매도가 아니라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환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1900포인트가 됐든 1920포인트가 됐든 기술적인 의미를 두는 게 좀 맞지 않겠나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박정원 대리께서는 단기 호재에 따른 트레이딩을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큰 폭 상승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6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공개된 의사록의 내용은 그간 시장에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양적 완화 축소 및 중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양적 완화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회의에 참석한 연준 총재들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제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르면서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무게를 더 실는 분위기로 회의가 끝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전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나 아니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에 한 세미나에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미 경제에 대한 낙관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였는데요. 이는 연준 내부의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매파나 중도파와 지속적인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 비둘기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큰 개선세를 보인다면 양적 완화의 축소는 언제든 논의 혹은 전격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완벽히 해소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시장 지표와 양적 완화 관련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당분간은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접근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쪽에서 IT라든지 그리고 철강, 화학, 은행, 건설, 증권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의 어떤 기술적 구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섹터 쪽으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 넘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섹터가 상승한지를 잘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섹터들 쪽으로 1차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아마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부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자면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던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쪽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철강 섹터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오늘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현대해스코, 동국제강 쪽으로 어떤 철강 섹터의 철강 섹터의 상승을 주도를 했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추세적인 상승에 조금 신뢰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철강 섹터 상승 상위에 고려안이라든지 그리고 풍산, 영풍과 같은 즉 말하자면 비철금속 그러니까 양적 완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되면서 철강 섹터가 상대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양적 완화와 관련된 즉 유동성과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시장과 동반된 기술적인 섹터가 움직였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양적 완화 우려감이 해소된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0포인트를 분기점으로 났는데 왜 1900포인트를 분기점으로 났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5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때 시장에 어떤 우려감이 제기가 됐습니까? 삼성전자로 비롯된 실적 우려감이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분기 지금 현재 어닝미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지 적어도 19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망이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려왔을 때 그리고 하락했을 때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한번 내보자면은 일단 추세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1차적으로는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군 쪽으로 기술적으로 즉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접근하는 게 1차적으로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지 어떤지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더 분석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박정원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수가 급등한 것은 미국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양적 완화의 축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의 입장에서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마음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번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그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해 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시장 지표나 양적 완화 관련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그 뉴스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기 민감주들의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눈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줄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선정법에 부합되는 종목의 추천을 듣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죠. 네, 일단은 제가 그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접근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어떤 시장을 시장을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면 저는 일단 1900포인트가 넘었을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조금 견조한 종목을 일단 준비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BNS라든지 블레이드 소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길드워2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CBT 베타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7월달까지 현재 그 베타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연내 그러니까 하반기 쪽에서 한 10월달쯤에 지금 현재 출시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조금 매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현재 지배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길드워2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차 베타 테스트를 현재 준비 중인데 블레이드 소울과 마찬가지로 10월달쯤에 현재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와일드스타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길드워2가 아닌 의외로 리니지 1에서 현재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장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590억 정도 됐었는데 실적으로는 한 700억이 넘을 것이라는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아이온 그리고 길드워2 같은 경우에는 매출 현재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니지가 좀 선방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90억 정도, 490억에서 한 550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소폭이나마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회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닝미스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견조한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힘이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현재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연속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량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특이점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천천히 회복되는 종목들이 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전략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요 종목이 18만 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 우려가 제기됐었던 시점인 20만 5천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작년 11월달 요 구간이 실적의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실적이 지금 현재 어쨌든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만 5천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중장기적인 관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만 원 조금 짧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소프트 의견을 들었고요. 자 다음은 BH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 IT 부품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IT 관련주들의 큰 폭 조정 흐름이 이 종목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6월 초 이제 주가 수준이 13,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주가는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1,7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식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각 증권사별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략적으로 매출액 1,000억 원 선, 영업이익이 88억에서 95억 원 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예상치들은 BH의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30% 이상 성장한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와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형과 수익성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2013년 연간 실적을 보수적으로 매출액 3천억 원대 중반, 영업이익 300억 원대 중반으로 잡더라도 현재 주가는 PER 5.5배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하반기 들어 고객사에서 본격적으로 태블릿 PC 출시에 따라서 출하량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9,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소프트, BH 두 종목 추천받았고요. 전에 추천받았던 종목도 살펴봐야죠. 자, 먼저 메일유업 하락세입니다. 네. 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조금 수급이 좀 꼬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좀 꼬이게 되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일단 어차피 조정이 나왔고요. 그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요 종목의 어떤 밸류에이션 실적 부분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장기 추세만 지켜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 종목은 121선을 접근하게 되면 어쨌든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121선 접근했을 때 120선을 다시 한번 지켜주게 되면서 그 장기 추세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추정 매수 다시 한번 하는 게 좀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쨌든 말씀드리고 나서 손절하게 돼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손절을 할 때는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요 종목은 121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다시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은 셀루메드 3%대 상승세입니다. 네, 지난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번 주 월 화요일 날 이제 이틀간 동안 매수 추천가 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난달 하순에 상장된 BW 발행 물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월 24일자로 50여만 주의 상장이 있었는데 기타 금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약 25만 주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다면은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루메드라는 사명으로 이제 변경 상장 후에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특허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판매 계약도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완화가 된 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이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잘 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연동도 큽니다만 중국 증시와 또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연동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중국의 경기 성장세의 둔화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2분기 뭐 GDP 발표, 이 성장세가 한 어느 정도 나올지 등등 관심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전망과 또 어떤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 가장 큰 부분이
제조업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쩔 수 없이 중국 같은 경우에 소비 내수 쪽보다는 뭐 제조업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지표가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HSBC PMI 지수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국의 어떤 그 수출 전진 기지를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 아직까지 어떤 고용이 어떤 소비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에 아직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8% 성장은 어쨌든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 이 제조업 속에서 발생된 제품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 중소부 개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소부 개발이란지 그리고 기존 계속해서 나왔던 중산층 확대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도시화 진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제조업 부분, 수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유럽 쪽에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20억 유로의 어떤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쪽의 내수 쪽도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외부 환경이 대외 변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3분기까지는 아직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1분기 그 부분에 가서 얼마만큼 경기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조금은 그 경기에 대한 방향성, 결정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원 대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초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상을 하는 자료들이 나왔었는데 주로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도 이제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률 7.5%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이제 별다른 경기 부양책 없이 경제가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은 목표로 잡았던 7.5% GDP 성장률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부양책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중국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 경기에 이제 부양 어느 정도 기대해 보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난 지도부 때와 지금 지도부 간의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되는 그런 기사라든가 자료들도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면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지 낭패를 겪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 자문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큰 폭으로 증시가 상승해줘서 기분이 아주 무척이나 좋습니다. 내일은 더 크게 상승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기대감 갖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